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공공정책연구원 LG엘로TV 영남방송 공동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청 신도시 주민환경 문제 정책 대안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태준 의원께서 테이프를 좀 끊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도청 신도시 환경, 맑은 누리파크 등 문제가 무엇인지 대해서 한 6가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6가지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살고 계시는 지역이 어디십니까에 대해서 13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85.5%, 신도시 이외에 19명 중 12.5% 등이었고, 두 번째는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도시 이외 지역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도시에서 거주하는 친인척 및 지인으로부터 신도시 일대 먼지, 냄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69명 중 45.4%, 아니다가 50명 중 32.9%였습니다. 세 번째, 신도시 일대에 살고 계시는 분 중 평소 살면서 맑은 누리파크 소각장으로 인해 냄새, 먼지 느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75명 중 49.3%가 있다, 없다는 60명 중 39.5%. 네 번째, 3번 문항에 답변하신 분 어느 정도로 느꼈습니까에 대해서 아주 많이 느꼈다 14명 중 9.2%, 많이 느꼈다 31명 중 20.4%, 보통 느꼈다 23명 중 15.1%, 조금 느꼈다 7명 중 4.6% 등등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4번 문항 답변하신 분 중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습니다 27명 중 17.8%, 그렇다 42명 중 27.6%, 보통이다 13명 중 8.6%, 그렇지 않다 1명 0.7%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두통, 어지럼증, 기관지염, 먼지, 냄새 등등 나왔습니다. 두통에 대해서 22명 중 14.5%, 어지럼증 16명 중 10.5%, 기관지염 26명 중 11.1%, 먼지 냄새로 인한 베란다 문 개폐로 52명 중 34.2%, 응답 없음 69명 중 45.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일괄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본인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의 통계 수치에 몇 명 중 몇 프로인데 몇 명 중 몇 프로가 아니고 그 인원이 그 프로테이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건 좀 일괄 정정을 제가 좀 해드리고요. 다음 우리 권경수 과장 순서십니다. 먼저 저는 우리 경북도 입장에서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었고 또 참 여러 가지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맑은 누리 파크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맑은 누리 파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 지금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맑은 누리 파크의 운영상의 가장 큰 과제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상 부분, 또 사전에 분리수거를 시군에서 제대로 하고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또 교육하는 문제, 홍보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이 도청에 이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이 대표신데요. 본인이 느끼는 또 문제 또 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김순중 대표께서 그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를 보면은요, 2022년도에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날짜가 한 10일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아마 그 호흡기 질환 정도나 악취에 영향을 받아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사례를 보면 암 발병률까지도 상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큰 염려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지금 내용상으로는 주민들의 뭐 건강 문제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엄재진 기자께서 해주실 순서입니다. 송평천 부분은 제가 좀 그 취재 과정에서 또 현장도 여러 차례 다녀봤는데 굉장히 좀 지금 상태로서 굉장히 심각하다. 좀 지금 상태로서는 제대로 된 그 주민 친화적인 어떤 친수 공간이 못 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그 구미 금호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 사업 후의 모습하고 최근에 제가 장마 이후에 송평천을 나가봤을 때의 사진을 제가 찍어봤는데 단순하게 이제 이게 단순하게 비교해서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구미 금호천 물순환형 그 사업 이후에는 사람들이 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건너고 물에 발을 담그고 물에 손을 씻기도 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청계천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평천 같은 경우는 생태숲으로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사람이 물에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밤에 이제 걸으려고 나가면은 날벌레, 모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서식처가 돼서 이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어떤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문제를 드립니다. 네, 저 다음 우리 권기창 교수 순서십니다. 도청신 도시는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 성장 중심 도시라는 비전 아래서 사람 중심의 생태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기 오염이나 수질오염, 즉 지역적인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환경이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좀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걷고 싶은 도시 그리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없고 옹벽이 없고 또 담장이 없고 전봇대가 없고 현수막이 없는 또 노산 주차장이 없는 이러한 칠무 도시를 만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빌딩이 숲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숲 속에 빌딩이 숨어 있는 숲과 빌딩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연 지형에 순응해서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놔둔 채 정말 갈매기가 숲속에 앉는 것처럼 이와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2단계 사업부터라도 정말 생태도시가 될 수 있게끔 자연에 순응한 도시를 만들어줬을 때 도청 신도시 환경은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동 전 예천 보훈수께서 이 순서 진행해 주십시오. 기간제 인력으로 10개월간만 사용하는 환경지킴이를 주민감시원을 대체해서 전문 취재를 갖춘 환경단체 전문위원회를 배치하여 실질적인 유해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또 가동진단 등 수확장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만이 신도시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청 신도시 환경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경상북도의 입장에서 또 뭘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되고 개선 노력되고 또 의회 차원에서 또 뭐 지적할 건도 지적하고 또 정책 제안도 해왔을 텐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안 어떤 경과 담론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이렇게 해왔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번 진솔한 얘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상동 전 부원수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사이 최고 보면 우리 신도시의 교통 환경 개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신도시 주변 연결 도로가 총 7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7개를 완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완료된 것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3개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보면은
저기 동일 서유투하고 모아엘가에서 호면 간 도로하고 신도시에서 구당 간 도로 또 호민지에서 풍천 간 도로가 안 됐습니다. 이걸 조기에 확장해 줘야만이 출퇴근 시간 우리 시민들이 참 불편 없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박대춘 선수십니다. 네. 환경정책 경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맑은 누리파크는 경상북도 11개 시군 생활 폐기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착공하여 2019년도에 준공. 문제점은 맑은 누리파크 시설이 안동시 풍천면에 소재함으로써 폐촉법상 풍천면 주민들은 간접 영향 지역의 지역 대상이 되나 인접한 예천 신도시 소재 신도시 주민들은 법적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맑은 누리파크에 반입되는 선상 불량의 폐기물로 인해 소각장 기계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고 가동 중단되는 등 시설 운영에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가로지르는 송팽천은 신도시 주민들에게 운동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공간인 낙동강 펌핑하여 유지수를 흘려보내고 있으나 유량이 부족하여 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 발생 등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소각장 운영에 그 발생되는 수익은 지역 사회의 일정 부분을 환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건립해 주는 등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권경수 과장 소개십니다. 소각 시설 운영을 하면서 준공 후에 매년 3년마다 그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설 반경 2.5km 내에 22개 지점을 집어가지고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악취 4개 분야에서 그 조사를 합니다. 또 그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변 지역의 영향은 미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주변에 그 나는 불쾌한 냄새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저께 가서 확인을 했는데 물론 그 경계를 벗어나면 그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그 운영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제가 순서를 잠시 이 시점에 좀 바꾸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김순중 대표께서 지금 이제 권경수 과장 얘기하셨고 또 하실 얘기를 한번 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좋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행정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10월 달에 한번 받았는데 그때는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됐습니다. 총 26회가 30분 단위로 했을 때 26회가 초과가 돼 있고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은 12시간이 13시간이 되죠. 그리고 그때 배출했던 일산화탄소의 환경 피해 정도를 보면은 폐에 들어가면 산소 부족을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고 그 특성은 무색무취라해서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또 11월 13일부터 19일 사이에 또 9회 초과가 된 게 있습니다. 4시간 반 동안 배출됐다는 얘기인데 그때 발생했던 물질은 염화수소였습니다. 염화수소는 노출 시에 식물의 잎이 마르고 가축은 호흡기 질환을 발생할 수 있고 인체에 노출 시에는 눈이 따끔거리고 피부 염증,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기저질환을 악화하게 할 수 있다. 또 시력 감퇴 또는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가동 시의 유예 기간을 따지면 피해 보는 시간은 수십 시간이 될 것이고 날짜라도 꽤 적지 않은 그런 피해 시간이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세 번째 섹션은 지금까지 뭐 이미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각자의 생각도 제시가 되어서 세 번째 자유토론의 마지막으로 이 그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 그리고 방금 제시된 내용 중에도 좀 반론하실 분 반론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엄재진 의원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모범생으로 출발한 것들을 정말 모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경북도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한 반성이 필요해요. 개발공사의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의 미래를 끌고 가는 신성장 거점 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정말 우리 도시가 어떻게 나가야 돼. 그 방향이 생태도시라면은 정말 생태도시답게 도시를 건설할 때 이와 같은 환경 문제는 모두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순중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상동 부군수께서 순서 이어지는데 저는 11개 시군이 같이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는 것은 환경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시군끼리 이 광역화하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광역화의 규모로 가져가고 신도시에 있는 거는 이 지역 나아가서 예천 안동시 거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설로 운영을 했으면 싶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변의 화해마을 또 병산서원 신도시의 가치를 고려해서 소각장 폐쇄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태천 의원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소각시설에 대해 공포 및 혐오를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에게 소각시설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도 지금 우리 맑은 누리 파크는 11개 시군 생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안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은 여러 편의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생활 쓰레기 390톤, 음식물 쓰레기 120톤, 환경 에너지 타운, 맑은 누리 파크 세우면서 지역 홍보관, 별자리 관측 등 전시시설, 북카페 등을 갖춘 전망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 요구를 추가로 수용해 올해 하반기에는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 등 편의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맑은 누리파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시설을 포방한다. 환경오염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 TNS를 정문 정각판을 통해 공개한다. 이러한 경상북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반대 민원도 있었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반대하면서 주민들이 끈질기게 설득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 안정을 위해 환경소음 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신도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의견 수렴 없이 행정에서 탁상골론적으로 하면은 뒤에 언젠가는 다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수 과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내에 자족 기능 가능한 지식, 바이오, 백신 산업 등 첨단 시설을 유치를 하고 또 호민지 주변 경관을 활용한 특화 지역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아마 맑은 누리 파크 주변의 체육 시설 등과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아마 주민 생활 환경이 훨씬 나아지고 신도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기된 문제와 대안들은 우리 도 환경 정책의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정주 여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조금 전에 그 얘기 나왔던 공통사항이 제가 보니까요. 소통 거버넌스로 요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민관전, 저는 이제 민관전은 외부 전문가의 전을 얘기합니다. 민관전의 소통 거버넌스가 오늘의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압축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 순서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